안녕하십니까. 주식수학 K입니다. 옛날 미국 주식 투자 노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10번째 이야기, 주식 투자라는 게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주식을 투자할 때 대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 이해를 하셨다면 손해를 보지 않으실 거고, 그렇게 굉장히 괴로운 시절이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불가피하게 한두 번쯤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주식 투자 공부를 많이 하느라고 해봤지만 결국은 개인이 주식시장 자체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큰 금액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더욱더 조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이런 것쯤은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기간이 짧았든 새로 하시던 분이든 간에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굉장히 더 위험한 일이고, 조심조심 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보면 수익을 얻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자신했던 분들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예측과 반대로 흘러갈 때는 어쩔 줄 모르고 대응을 못하게 돼서 굉장히 그래서 손실을 많이 보는 그런 경험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 소규모로 하시면서 주식 거래 사이클이나 전반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사이클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력을 좀 높여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6년 11월 30일 정도부터 2017년 3월 8일 구간,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봄이 찾아와서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오랜 추위에, 오랜 약세장에서 대부분의 많은 개인들이 떠나고 굉장히 주식 거래량도 위축되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기관이나 그 다음에 일부 남은 개인들이 좀 투자를 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서서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면서, 어쩌면 경제는 아직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한 6개월이나 9개월 정도 앞서가기 때문에 일부 산업 분야에서 좀 희망적인 시그널이 와서 그것을 중심으로 거래가 좀 활성화되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5일이나 6일 요자에 보면은 31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어 보이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한번 좀 뛰면서 그 단계를 레벨업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 가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곧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부터 어떤 주식이,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이 이런 긍정적인 시장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서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그널에 주은 종목이 계속 간다는 보장도 없지만 먼저 움직인 사람이 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우리가 스타트를 해서 100m 달리기를 할 때 스타트를 해서 달려나가면 10m까지 아니면 5m까지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계속 잘 달릴 확률도 있습니다. 물론 초반 스퍼트가 약해가지고 뒷심을 발휘하는 사람이 상승하고 결국 우승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가 좋은 사람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은 또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그 업종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움직임을 보인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또다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면, 이때는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 그랬는지 다시 횡보를 하다가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 그러면서도 그 후폭풍으로 반작용으로 더 위축되는, 매도가 강해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주식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앞에서 끌어주면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계속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전부 다 주식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힘으로 끌어주면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뒤에서 끌어주고, 아니면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매도를 해가지고 다시 하향하는지, 이 힘이 얼마인지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주식 종목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 사람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은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봤다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앞으로만 달려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봤으면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일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본 건지, 내가 본 것이 맞는지, 내가 본 시그널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지켜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본 시그널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남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이에 따른 업종 그리고 해당 종목이 무엇인지 파악해가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 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의 상승 시장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우리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나 여러가지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 전략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을 하면서 갑니다. 그 변동하는 와중에 우리가 그 구비마다 어떤 전략적인 요소가 있는지,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건지, 초기에 시장을 리딩하던 업종이 계속 리딩할 수 있는지, 초기에 리딩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뒤처지고 후발주자가 리딩하는 건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때문에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변동을 우리가 적절히 파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2016년 11월 30일에서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의 상승장에서는 대형주, 전기전자, 제조업 이 종목이 우선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1구간에서는 대형주면서 의약품도 많이 이끌어가고 전기전자, 그 다음에 건설업, 증권업, 제조업 등이 많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 뿐만 아니라 2구간, 3구간, 4구간 이런 것을 추적해 가면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이 초반에는 이끌어가다가 후반에는 뒤처지게 되는지, 아니면 초반에는 이끌어가지 못하더라도 중반부터 스퍼트를 내서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 차트를 비교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상승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지 관찰하고 종목을 분석하면서 주가 차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직은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걸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 분석이 되셨다면 구체적으로 종목, 그 다음 그 해당 업종에서 그 종목을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를 한 주식 중에 하나는,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던 주식 중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LG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OCI 등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었고 시장을 이끌어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LG전자는 전기전자, 삼성 SDI는 전기전자, 삼성전기는 전기전자, 한국금융지주는 증권, OCI는 화학입니다. 물론 SK하이닉스나 LG화학, 삼성 SDS, 호텔신라 등이 그 다음으로 이끌어가는 힘이었지만 우리는 초기에 이끌어가는 그룹 1, 그 다음에 초기에 1단 구간에서 이끌어가는 종목이랑 그 이후에 이끌어가는 종목이랑 잘 구별을 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보이면 앞서 나가는 팀이 있고 그 다음
주식으로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본인이 사거나 팔 때 그 자기가 사거나 파는 주식 거래 자체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페이퍼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볼 때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인들이 코스닥 주식 같은 작은 주식을 거래할 때는 자기가 매입을 하거나 자기 동료들이 같이 어떤 종목을 들어간다고 하면 그 거래량 자체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식이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이라면 영향을 미치고 상승하는 주식을 매입하면 더 영향을 받아서 더 상승하게 되고 하락하는 주식을 매도를 하면 그 힘을 받아서 본인이 매도하는 힘을 받아서 더 하락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 사람이 동료들과 의논을 하여서 어떤 해당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조심하셔야 할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주식 거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커뮤니티 활동 아니면 동료들과 나누는 그런 정보 교환 등이 주식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거대한 주를 할 때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설령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좋다 나쁘다 의견을 나눈다 그래서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거대한 커뮤니티에서 같이 어떤 주식을 사자 팔자 이런 걸 공모한다면 그 정보 자체가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입장과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그 주식 거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코스닥과 같은 거래 규모가 작고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에서는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동호회라든가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고 판다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어떤 해당 주식을 사거나 판다고 할 때는 그 방송 자체나 우리가 나누는 커뮤니티에서의 의견 교환 자체가 주식 거래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 거래라는 거는 일정 부분 주가 조작 형태를 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 조작하는 형태 자체도 그런 식의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물론 여러 사람이 내부 거래나 아니면 통정 거래를 통해서 주식 가격을 움직이는 경우도 많겠지만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발달한 상황 하에서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어떤 대가나 슈퍼개미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그 힘을 빌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고서 투자를 한다면 그 정보는 나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들어서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가철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강원도나 어디 고속도로를 탈 때 보면 분명히 안 막힌다 그랬는데 가보면 굉장히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내비게이션을 쓰시는 분이 같은 지역에서 들으면 우회도로를 다 알려주면 모든 사람이 우회도로를 간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다시 안 막히는 우회도로가 막히게 되고 오히려 막혔던 고속도로는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소통이 원활하다고 하였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소통이 원활한 게 아니라 꽉 막혀버리고 잼이 돼버려서 그렇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정보를 통해서 사거나 팔거나 이런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정보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림으로써 주식시장 가격이나 변동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오고 누가 나를 알려줬다면 그거는 분명히 내가 알기를 원하고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정보에 의존하는 투자는 그 정보를 준 사람의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게 항상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라는 게임을 이해 못하고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어떻게 보면 먹고 먹히는 정글 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기가 정보의 우위나 자금의 우위나 경험의 우위에 쓰이지 않으면 굉장히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의 일부를 알고 있고 또 안다고 쳐도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해당 주식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을 못하면 어떤 더 많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방향을 결정하여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전문가에 이르렀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투자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새로 참여한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면 새로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그리고 그 수익을 실질적인 현금으로 챙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럴 수익을 얻고 수익을 챙길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처음에는 굉장히 적은 규모,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적은 규모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하시다 보면 상당 부분이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본인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할 수도 있고 경험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정확히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본인이 어디서 들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A라는 방법을 본인이 새로 익혀가지고 그 방법으로 해서 어떤 경우는 잘 되는데 어떤 경우는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한두 번 잘 되다가 크게 손실이 나는 그 연속해서 얻어 터져가지고 깡통차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벌지 손실을 보고 깡통을 찰지 그걸 운에 맡긴다면 그건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주식 거래를 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활발히 거래했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에 벌었던 거 전부 하고 심지어는 빚까지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큰 금액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금액을 빚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에 쌓이고 그런 처지에 취하면 그런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도 한 번도 집을 멀리 떠나본 적이 없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뉴욕에 가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던 시절을 떠나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결국은 깡통 차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시장에서 아는 많은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도 여러 번 깡통 차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굉장한 경험이나 되는 듯이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자는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고 투자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지, 투자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투자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시행착오는 무궁무진하고 경우가 한두 가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할 때마다 우리는 깡통찰 위험에 있고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행착오 한 번마다 굉장한 큰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암만 조심해도 조심에 조심을 더해도 결국은 조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간접 경험을 많이 한 다음에 좀 더 투자에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본인이 본인한테 일단 솔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내가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사실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고 많이 알았으면 하는 희망, 내가 알고자 하는 내가 아는 범위 내면 어느 정도 자신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한테 자꾸 당위성을 주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모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다고 하는 부분에는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끔은 이성을 잃고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해서 이성을 잃을 만큼 어려운 공경에 처합니다. 그런 어려운 공경에 처하지 않으려면 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테이프, 주식 차트에 대해서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예측하고 어떤 전문가가 A 방향으로 간다고 했는데 B 방향으로 가면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하고 붕괴하고 시장이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을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나중에는 다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게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할 때는 주식 차트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거기서 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재 주식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가는 누구한테도 공평한 것입니다. 정보가 더 많이 안다고 그 평가액, 현재가를 달리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모르는 초짜, 처음 들어와서 주식을 산 사람이라 해도 그 현재가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어쩌면 유일하게 공평한 부분이 현재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탓하는 것은 현재가, 주식 차트를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에 화를 낸다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주식시장은 내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그때그때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와 매도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상대 편도 아니고 우리 편도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시장 편에 가야지 되는 거지 주식시장을 우리 편으로 강제로 끌어들인다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안전하고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거래하려고 했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도 아주 조심하고 이 투자자도 아주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거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들 생각과 다르게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깡통이나 그런 위험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결국은 도박하우스 비슷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꾼들이 그 분야의 나름 전문꾼들이 많이 있고 그에 관한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문에 귀동냥을 하여서 일부 전문꾼들 같은 흉내를 낼 주식 투자의 전문꾼들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편승하여 약간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전문꾼들이 우리에게 어떤 소문을 알려주었을 때는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전문꾼들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고 조심스럽고 내가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수학 K 그 10번째 이야기, 주식 투자라는 게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